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슴 TV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소개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슴 성형 하고 있고 또 다른 성형도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 박사 구주영입니다. 박사. 야! 안녕하세요. 저는 사슴에서 어깨뽕을 맡고 있고요. 대학원 석사 수료만 했어요. 박사님 옆에 있으니까 좀 부끄럽다. 아버지가 맨날 논문 쓰라고 맨날 하시는데 귀찮아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준욱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모입니다. 저는 박사 수료고요. 가슴 성형 열심히 하고 있는 조정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 원장님, 대표 원장님. 오늘 가방끈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교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졌지. 이미 졌어. 이미 우린 구조야.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입니다. 저는 뭘 맡고 있을까요? 반사? 퀴어네스. 약간 반상. 좀 이상한 사슴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처음 모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모이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난달에 이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실은 만나고는 있었죠.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인스타 라이브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이름을 공모를 해서 이제 사슴회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 공모해 주신 분은 김 교수가 이제 소정의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근데 이름 너무 잘 줬어. 잘 맞아요. 지었어요. 이름 마음에 들죠? 네, 저 마음에 그럼요. 들어요. 일단 4명인데 가슴 수술을 하는 4명의 원장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이는 김에 저희가 또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유튜브로 같이 한번 찍어보면 공식적으로 모여서 놀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모여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은 처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좀 각자가 맡고 즐겨하는 수술들이나 좋아하는 분야들 이런 것들 조금 얘기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나부터 해. 네. 저는 가슴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가슴 성형을 전문으로 하니 가슴 성형 영역의 모든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미용 수술, 가슴 축소, 확대도 하고 있고 유방암 환우분들 유방암 절제술 후에 다시 가슴을 만들어드리는 유방 재건 수술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 흔하진 않지만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유방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가슴 수술은 왜 하게 돼요? 가슴 수술이요? 이야기가 길어요. 하시죠. 저는 일단 가슴 확대술을 안 아프게 하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써서 하고 있고요. 제가 가슴 수술을 집중해서 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짧은 간단한 수술들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능력인데 가슴 수술은 그렇잖아요. 이제 결과물이 바로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즐겨하는 가슴 확대 수술 같은 경우에 일단 인공 유방 물질을 이제 환자 몸에다가 안에다 넣어서 장기간 괜찮은지를 봐야 되는 거라서 이 환자랑 길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좀 봐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환자랑 오랜 기간에 가족처럼 교류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와닿았고 그런 면에서 되게 특이한 것 같아. 그걸 좋아한다는 게. 왜냐면 나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선생님 가슴 성형 하시는 분이었어. 근데 가슴 성형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 전문 분야는 하지 말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선생님 말씀대로 보험을 이제 놓고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결국 평생 봐야 되는데 쌍꺼풀은 안 그러잖아. 그렇죠.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쳐졌어. 그러면은 우리가 수술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내추럴 코스니까 당연히 하고 그러면 또 수술을 하고 이게 되는데 가슴 성형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부담감 느끼고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더 즐기신다니 신기하네. 즐긴다기보다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정말 그럴까? 막 이런 걸 계속 생각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또 다른 수술 다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그 형 답변이 걸작했어요. 나는 그 순간에 나의 최선을 다했어.
내가 다시 그 순간이 와도 그보다 더 잘 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했고 다른 그 어떤 성형외과 전문의가 해도 나보다 낫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걸 보고 아 그래 좀 더 열심히 신경 써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정말로 이런 생각이 안 날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환자들이 길게 봄에 있어도 내가 그 누구보다 그 순간에서 그 어떤 때보다 완벽하게 처치를 해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 그 누구 하더라도 나보다 낫지 않았을 것만큼 이렇게 하려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또 새로운 최신 의견 있으면 들어보고 다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신경 쓰고 있어요. 이제 다음 이야기 하려니까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지. 이거 재밌게 이야기해. 아니 이렇게 예상치 않게 이거 저는 봉봉성형외과에서 지금 봉직으로 여기는 이제 대표 원장님 교수님 계시지만 우리 두 명은 이제 봉직이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월급쟁이고요. 가슴 성형 수술을 왜 하게 됐냐 제 자신을 이렇게 설득했던 여러 가지가 포인트가 있는데 유럽에 이제 배낭여행을 갔다가 그래도 그림 그린다고 해가지고 박물관을 좀 가보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게 뭐 그림도 많고 조각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림이 좋을까 조각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 그때는 뭐 그냥 의대생이니까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을 때죠. 뭐 전공 말지 그냥 유급 안 하자, 뭐 의사 되자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성형외과 이제 하게 되면서 다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그림이 좋을까, 조각이 좋을까. 보통 성형 수술이 뭐 미용도 있고 재건도 있지만 나는 뭐 미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강했는데 근데 나와서 이제 고민을 선택한 게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봤죠. 어떤 게 더 나은지. 근데 대상화되어 있는 걸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 쌍꺼풀은 왠지 그림 같고 가슴 성형은 뭔가 조각 같고 나는 그러면은 누구를 좋아했지? 찾아보니까 나 미켈란젤로 되게 좋아했었거든. 미켈란젤로가 너무 좋아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의사를 하면서 이제 의료업을 하면서 그리고 성형외과 이제 전문의가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미에 대한 가치를 따를 거냐를 좀 고민하게 되는데 나는 또 옛날부터 이제 미켈란젤로 되게 좋아했으니까 이쪽이 나한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찾다 보니까 가슴 성형 그리고 뭐 라이포석션 그리고 체형 힙 이래서 이제 이거 빼고 이제 아래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쪽으로는 전혀 안 하시나요? 하기는 하는데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있는데 나는 솔직히 체형이 더 재밌기는 해. 나랑 수술, 비슷하네. 재밌게 나도 했네. 눈 성형이 오지만 해드리지만 절대 내가 한다고 광고하지 않아. 근데 교수님 찾으러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오시면 해드려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수술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역시 가슴인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재건을 하려고 했던 의사였으니까요. 이제 한참을 재건을 하려고 했었고 저는 그러니까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 대부분 그렇듯이 다 예술 좋아하잖아요. 미술 좋아하고 저도 원래 미대를 진학을 하려고 했었을 만큼 이제 미술 쪽으로 오래 있었지만은 그 당시 정말 좀 순진해서 정말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은 이게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의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럼 계속 손으로 하고 싶은 뭔가를 되게 그리워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때 정말 이렇게 운명처럼 봤어요. 성형외과는 이게 예술이면서 의술이고 과학이다 이 말 딱 들어서 인생을 걸어볼만 하네 이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의대 들어갈 때 난 성형외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의대 들어갈 때 성형외과 의사가 되려고 들어갔고 재건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제가 미용 시장으로 나오게 됐죠. 네. 근데 통타치 다들 그랬지. 원래 성형외과 의사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의대들은 선생님들 그랬고. 저는 사실 외과 하려고 그랬어요. 외과 처음에는. 하고 싶어. 네. 원래 이제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막 응급의학과 되게 멋있고 막 외과 멋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실습을 다들 실습 돌잖아요. 돌아보니까 외과는 한 80년 전에 개발된 수술 그것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거 평생 같은 수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형외과는 사실 생각이 없었는데 보니까 와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수술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해진 게 없지. 항상 개발해서 그쵸. 수술하는. 게다가 물론 이제 깔끔하게 자르고 뭐 합병증 없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이것까지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내가 인생에 있어서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성형외과를 선택하게 된 거죠. 준욱 쌤은 왠지 OS. 아니야. 정형외과 아니야? 정형외과 아니야? 나는 여기서 제가 가장 파란만장하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죠. 보시면 다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대도 재수해서더라고요. 성형외과 들어가기 전까지 전공 시험 3번 쳤어요. 몰랐어. 난 떨어지고 아 군대 다른 갔다 거를 오고. 3번 했어 그러면? 아니지. 그러면? 떨어져서 군대 가서 다시 좀 떨어지고 삼고초를 하고. 아 내가 들었던 삼고초를. 것 같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 삼고초려만 해서 왔기 때문에 뭐 가보고 싶었던 목적은 뭐 뚜렷했던 거고 뚜렷했던 거고 그러면은 그랬던 것만큼 후회하지 않냐. 되게 괜찮아요. 이게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재밌잖아요. 뭔가 이게 만들면 좀 재밌거든. 이 뭔가를 이렇게 덜어내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뭔가를 만드는 거는 그래도 다수는 이게 행복함을 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만족해요. 만족하고 재밌더라고요. 다들 후회는 안 하시는 거예요. 다 만족하시면서. 후회하기는 이제 안 되지. 이제 가야지. 너무 멀게 왔어. 아니, 뭔가를 다시 하기는.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과를 했었으면 하고 이런 거는 조금 특정 과에 뭐 이런 거는 아쉽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나는 아예 의사라는 거를 후회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실수하는 순간에 그게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해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를 안 주려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사인데 나의 실수가 남의 해로 바로 직결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게 릴렉스가 되기가 어려운 직업 같아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사람의 몸이 아니라 흙이면 좋겠다. 자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거는 내가 뭐 마음에 안 들면 풀었다 다시 하면 되지. 지금 사람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 무게감 있는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 가끔 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성형외과 의사가 된 거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실 나도 후회하지는 않아. 근데 나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 된 게 제일 제가 아마 솔직해서 저는 돈을 잘 벌 줄 알고 성형외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제일 조금씩- 못 벌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 사실은 수술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로 프로그래밍을 좀 하는데 프로그래밍은 매력적인 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원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싹 새로 쓰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그럼 프로그래밍 하시고 고정 원장님은 주로 이제 손으로 하는 자수 네, 그런 것도 예술.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3D로 이제 조각하는 거를 계속 했었어요. 음. 지브러쉬라는 걸로 해서 이거는 정말 3D로 살을 붙이고 그리고 정말 눈알을 집어넣고 이제 뼈 주가 만들고 이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되게 천진난만하게 누나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깨를 맡고 계시니까 대부분 운동을 하시나요? 주로 하는 거는 각종 집에서 하는 운동. 홈트를 주로. 홈트, 뭐 팔굽혀펴기 하고 혼자서 자전거 타고 납산 갔다가 오고 살 빼려고 이제 점심 굶고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 특별히 지금 뭐 다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뭐 코로나니까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기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건 좀 조심해서 가급적이면은 뭐 오픈된 장소로 항상 가려고 하니까 그 뭐 제한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재미없어. 야, 그런 얘기는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런 얘기 하나도 재미없어. 아까 의사로서 이렇게 어. 나 그 좋은 말 했던 것 같아. 오늘 인트로덕션 첫 제일 중요한 거. 에피소드 뭔 얘기라고? 우리가 왜 친해졌는지가 난 더 궁금해.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이니까 왜 친해졌냐고?